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건 지난 2018년. 좀 안으로 앉아. 힘들어. 하지만 문제가 시작된 건 코로나19로 보호자 면회가 금지된 이유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나 피가 거꾸로 쏟아요. 설마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도 못했죠. 나는 이렇게 괴롭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진짜 나 지금 나쁜 생각까지도 지금 막 그런 생각까지 생각. 지금 억장이 무너지시나 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상상도 못했던 일은 바로 이 화면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저러시는 거죠? 지금 저 사람 요양 보호사입니까 혹시? 여기서 자기 발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냐고요? 어머야. 야, 이네. 네, 우리도 그거를 어머. 이거는 진짜 CCTV를 관리 감독하라고 CCTV 다 저기 한 거 아니에요?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 평소 영상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았다는 모녀. 그런데 언제부턴가 영상통화가 아닌 음성통화로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때렸어, 맞았어요. 아파요. 그 약을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엄마가. 어머니도 같이 우시네요. 그게 이 참. 근데 내가 그걸 못 알아챘어, 24일 날이요. 떠올리기조차 힘겨운 고통. 그땐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여기 허벅지 밑에 상처가 깊어요, 아직까지도. 여러 차례 다른 시간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친 이제 학대가 있었다, 타박이 있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몸과 마음이 모두 멍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안순옥 어머니. 돌이켜보니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빨 지금 여기 지금 다 날았잖아요. 사탕 먹다가 이거 이빨 부러졌다고 하고, 옥수수 먹다가 이거 임플란트 빠졌다고. 그저 음식을 먹던 중에 치아가 부러졌다고 설명했던 요양원. 그런데 엄마가 말씀하시네요. 혼자 화장실 가서 꼬꾸라져서 넘어졌다고. 화장실에서 혼자라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방치를 하고 케어를 안 한 거죠. 못 받은 거죠, 케어를. 어머니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집보다 더 잘 모실 수 있을 거라 철석같이 믿었던 요양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순간, 결국 해당 요양원을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게다가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운 사실을 또 한 가지 털어놓습니다. 이거 가슴애기, 엄마야. 가슴애기, 처음 듣는 얘기네 또. 가슴애기 이게 쳤어요. 죽으라 그러면서 됐어요.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날의 충격. 죽어야지 거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지옥 같은 요양원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생각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딸은 어머니를 볼 때마다 이 모든 게 다 마치 자신의 탓인 것 같아 가슴이 아려옵니다. 아직까지 안 할게. 이제부터인데. 그곳에서 어머니는 마치 빨리 사라져야 할 천덕꾸러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요양보호사의 충격적인 학대. 전문가는 영상 속에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할머니 머리채를 여러 번 붙잡아서 자기가 보게 하고 싶은 데를 바라보게 하고, 할머니의 머리를 밀치거나 이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건 할머니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이런 행동 혹은 이거보다 좀 더 강도 높은 행동을 할 가능성은 존재하죠. 게다가 그곳에서 폭행을 당한 건 어머니뿐만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리고 와상 상태 환자가 하나, 어르신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엄마 유씨야? 그 할머니 이름이
유 할머니도 꼬집었대요. 주희야, 할머니가 오늘 온전하게 웃어요. 그 사람은 죽고 나면은 오늘 무슨 일을 저지로 생각하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이라는 요양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휠체어 타고 오신 어르신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케어를 그렇게 잘한다고 시설이. 휠체어 탄 사람이 걸을 만큼 전문적인 관리가 있다는 얘기에 무척이나 기대가 컸다는 모녀. 요양원의 첫인상은 모든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양원의 원장님이 또 교육자셨다 그러더라고. 또 인자해 보였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우리 뭐 표창장 같은 것도 그 로비에 이렇게 또 있고 막 그래서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입소한 지 2년 8개월이 되어가던 어느 날, 현주 씨는 한 요양보호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이 여신 자꾸 멍이 들어있어. 근데 또 갑자기 또 아침에 케어를 하다 보니까 팔뚝이 또 멍이 들었어. 멍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시시를 훑었는데 꼬집는 거는 시시에서 잡히질 않아요. 그렇지. 손으로 했는데 뭐 큰 동작이 아닌데 잡히겠어. 근데 시시에서 안 잡히는데 딱 24일을 날 보니까 머리 하는 게 이렇게 딱 잡힌 거야. 그러긴 다행히도 연락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또 늦게나마 알고선 더 큰 상처 더 입기 전에 좀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죠 뭐. 그럼 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곧바로 요양원으로 달려간 현주 씨. 그곳에서 만난 어머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팔다리 곳곳 선명한 멍자국, 그리고 허벅지에는 푹 파인 손톱 자국까지. 그 3년 만에 전체가 다 이제 피해가 걸릴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 되고. 그런데 CCTV 영상을 요구하자 김현주 씨 모녀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데리고 나갔다고 다음날 갔을 때 거기 그 박스에다가 종이 박스에다가 겉옷하고 신발하고 퇴소장 있어요. 지네가 작성해가지고 우리 사인도 안 들어갔어요. 그거 딱 꽂아가지고 완전히 문전박대 당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여기 퇴소 서류와 함께 어머니의 짐을 요양원 밖으로 내다 놓은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자진 신고를 했으니 앞으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요양원. 그렇다면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인지. 수사 관련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요양원은 대체 왜 이토록 날선 대응을 하는 걸까요? 왜 즉시 사고가 났으면 바로 신고 안 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그건 다 은폐하고 묵인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라는지 알아요? 요양시설비 10개월치 하고 퉁치자는 얘기. 나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나는 그거. 자, 이제 요양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직접 해당 요양원으로 찾아간 제작진. 이들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안수는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그럼 자진 신고는 왜 하신 거예요? 결국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한 채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그곳에서 벌어진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해당 요양원의 대표 원장.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은 뭘까요? 제가 정말로 이 요양원을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아들한테 넘기려고 했지. 내가 지네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했겠어요? 평가 잘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흙탕으로 끼얹혀버렸네. 이런 거 진짜 뭐 이렇게 허가만 내줘 가지고 영업적으로 돈 버는 목적으로 이렇게 노인들 폭행한 요양사한테 지금 다 책임을 그쪽으로 회피하면서 그쪽으로 다 넘기려고 자기네만 쫙 빠지려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최고로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대 가해자인 그 요양보호사는 물론이고 이 해당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다는 요양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노인학대라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이런 강한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느냐? 바로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이런 입증을 갖고 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인학대 신고가 한 16,000건, 17,000건이 들어오면 실제 처벌받는 사례는 한 6,300건? 그러니까 학대로 판정받는 경우가 굉장히 낮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번 경우는 글쎄요, 이걸 다행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이 요양원 내부에 CCTV가 있어서 그나마 상황을 입증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도 못한 경우는 혹시라도 그 어르신께서 노인분께서 이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더 입증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법에서는 요양보호시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은 CCTV 자체가 없죠. 아이고. 그래서 이걸 입증하려면 찍히는 영상도 없죠. 피해자는 표현을 잘 못하시죠. 그리고 말할 줄 아는 다른 분들은 뭐 혼자서 그렇게 하셨다, 넘어지셨다, 또는 이것은 치료 과정에 생긴 것이다. 이래버리면 상처가 있어도 입증하기 어려운데 많은 학대는 상처도 나지 않는 학대인 경우가 많아요.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제작진은요, 요양원의 방임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는 또 다른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악몽이 시작된 건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추석 명절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가족.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추석 때 어머님한테 연락이 먼저 왔었어요. 어머님한테 아버님이 욕창이 좀 있으시다. 근데 욕창이 있으신데 지금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추석 끝나고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될 것 같다. 그저 작은 상처쯤으로 생각했던 가족들. 건강하셨네요, 아버님. 네. 그런데 이제 추석 끝나고서 이제 저희 신랑이 전화로 어떻게 된 거냐 일단 병원에 왔는데 치료하시면 된대요. 저희가 다시 모시고 가가지고 치료 잘 해드릴게요. 그럼 저희가 안 가도 돼요. 그랬더니 걱정하실 상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안심하고 있던 사이 아버지는 생사의 기로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버님이 위급하다. 치료 중에 돌아가실 수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대사가 된 거죠, 대사가. 위급하다는 소식에 병원으로 곧장 달려갔지만 급격한 혈압 저하로 그만 수술은 중단돼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아이고. 아니, 욕창이 저렇게까지 심한가요? 아이고. 괴사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너무 속상한 게 그 부분만 아버님 지금 저기 보호자님 저희 아버님 상태가 너무 이 정도신데 그 말만 했더니 그냥 붕대로만 가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뚫어보지 못한 게 그게 너무 한이 돼요. 이렇게 욕창 걸리고 나서도 아무 얘기도 못 하시고 가시고 속상하죠. 그게 제일. 더 이상 손 쓸 수 없던 아버지의 상태. 그렇습니다. 대박이셨나? 호흡조차도 지금 힘겨워하십니다, 지금 세상에. 아우. 어떡해요, 아니, 저기 어떡해요. 상처도 아니고 욕창으로 저렇게. 결국
2차 수술을 받은 지 45일 만에 고인이 되어버린 아버지. 요양원에서는 그동안 왜 가족들에게 심각성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유가족들은 2년이 지난 지금도 큰 고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정도 심각했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보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때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었대요. 의사 선생님 판단으로 간호사가 있으니까 치료를 갖다가 잘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내셨다. 처음엔 이토록 심각하진 않았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된 데는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3기부터는 삼출액이라도 분비물이 계속 분비되고 분비물을 처리하고 상처를 케어를 제대로 안 해주면 근육통까지 노출되면은 4단계로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은합기를 설치해서 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시로 최소한 하루에 한두 번씩 꾸준히 교체하면서 상처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기보다는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월 16일 처음 욕창 치료를 시작하고 두 번째 수술 받은 건 약 일주일 만인 9월 23일. 그때 좀 더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이런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수소문 끝에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어떤 관리를 받았는지 지켜봤다는 전직 요양보호사입니다. 기적으로 케어를 수시로 하잖아요. 하면서 피가 묻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치료 좀 해보라고 간호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러면 나 그냥 한번 바르고 붕대 붙이면 끝이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기본적인 소독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주장하는 요양보호사. 나중에는 그게 이렇게 손바닥만 이렇게 퍼져갖고 푹 파여갖고 엄청 아파했어요. 나 너무 아파. 여기 좀 어떻게 해봐. 과연 그 주장은 사실일까요? 요양원에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희는 그 어르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요양원에서 치료해드리면 된다 그래서 원에서 지시한 대로 치료를 셀라인으로만 하는데 국장님한테만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만 보고를 했고요. 그때 그래도 나름 조치는 다 했죠. 방치한 거는 아니고. 관리를 좀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그거는 이제 간호사가 알죠. 제가 행정 보는 사람이 그거 환자에 대한 건 다 모르죠. 불과 일주일 만에 욕창이 3기에서 4기로 급격하게 악화됐던 아버지. 애초에 요양원에서 소독 치료를 하라고 지시했던 병원은 대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걸까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릴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네. 뭔가가 좀 오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정석적으로 의료문제는 교정원에 조정 신청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솔직히 볼 때마다 열받아요. 그냥 제 자신한테 속상하고 이게 진짜 내가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상황을 안 만들었을 건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 그런 상황까지 그 사람들이 그냥 방치를 해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괘씸하고. 더구나 요양원 측 간호기록지를 입수한 가족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정상적으로 잘 돌봤다는 간호조무사의 주장과는 달리 매일 체크해야 할 간호기록지가 텅 비어 있었던 것. 과연 1차 치료 후 요양원에서 제대로 소독 치료를 받긴 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록이 없으면 안 한 거죠. 했다고 하면 그 행위로 인해서 얼마나 상태가 변하는지 좋아졌는지 하다못해 관찰을 한 구체적인 기록이라도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건데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일주일 만에 6 곱하기 6cm에서 20 곱하기 15cm이라는 건 거의 3, 4배 가까이 커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깊이도 상당히 깊은 곳까지 손상이 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적절했다고 판단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이 사건은 기소 중지 또는 무혐의 결론이 난 상황.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선
어떤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MBN 서치팀이라고 하는데요. 요양원 관련으로 연락드렸었거든요. 저희는 그거에 대한 노인학대 여부와 판단을 했고요. 종료가 된 상황이죠. 2019년도 일이잖아요. 이미 지난 일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하는 관계자. 요양원에서 일어났다고 말씀드린 전제니까 요양원에서 모든 것들이 답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 종사자분들, 그래서 서류 그분들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근데 사회복지시설이고 노인 학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진실을 감추려고 100%다 입을 다 맞춘다고 하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아버지를 고통스런 죽음으로 내몬 원인은 대체 뭘까요? 가족들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들 나 몰라라 뭐 경찰 쪽에서도 네가 잘못했니 시청에선 연락도 없고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진짜 이쪽 저쪽 다 뛰어다녔는데도 저희는 답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 어르신의 경우에는 CCTV조차 없어요. 그래서 입증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CCTV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에는 가족들도 어떠한 정보가 없어서 안타깝고 좀 요양원 입장에서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또 이런 만약에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라면 또 그러한 요양원 입장에서도 CCTV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러한 증거 채집을 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